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녁 일주론반, 오늘은 21번째 간지인 갑신이라는 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갑신일주 또는 갑신월주 또는 내사주에 갑신이라는 간지가 들어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갑신하고 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갑신하고 을류는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갑신 배우면 을류는 별로 배울 게 없어. 차이점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80%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간지론 공부를 하면서 우선 간지 자체의 자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천간 갑에 대해서, 다음 지지 신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지지에 갑목이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갑신이라는 그 간지가 나타내는 어떤 이미지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밑에 있는 평관하고 절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둘을 같이 붙여서 평관은 평관인데 12운성하고 같이 합치면은 절지평관인 거예요. 절지가 뭡니까? 끊어지는 자리. 절지동물 하면 뭡니까? 이게 마디마디가 연결돼서 이렇게 지네처럼 돌아다니는 동물. 마디동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절지라는 것은 마디가 끊어지다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끊어지는 자리. 컴퓨터로 치면은 곧 사망하는 컴퓨터 있죠? 툭 하면 블루스크린 들어오는 거, 툭 하면 꺼지는 거. 텔레비전이 사망할 때가 되면 화면이 자꾸 가죠. 갑목이 절당하는 자리에서 꾸벅꾸벅 갑을 올리고 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성과 12운성을 합쳤을 때 편관이라는 것 자체가 일간한테는 다소 힘든 자리,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리, 이거를 날씨에 비유를 하자면은 정관이 예상하는 날씨, 우리의 환경에, 우리를 위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편관은 예상치 못한 날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상재해, 약간 이런 느낌 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런 자리면서 절지야. 그러니까 편관에다가 인묘지, 절지, 사지 이런 거 붙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녹록하지 않은 자리,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갑목을 기준으로. 천간의 갑을목한테는 지지의 신금이나 유금의 자리가 나를 위한 환경이나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공통적으로 평관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요 갑목의 평관절지를 배우면 다음 강의의 을목의 평관절지에는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내용들, 프린터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강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지 않아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요 사주풀이의 비중을 오늘은 좀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21강에 처음으로 12운성 절지가 나와요. 평관하고 절지의 조합이 현재 21번째 강의에 가서 드디어 절지가 나옵니다. 자, 절지라는 뜻은 이 12운성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주를 배울 때 천간은 생극재화, 지지는 형충회합을 중심으로 봐요. 물론 모든 기본에는 음양, 생극, 오행의 생극, 이런 관계를 주로 보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 천간의 관계와 지지의 관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관법이 12운성 관법이라는 겁니다. 즉, 같은 갑목이라도 이 갑목이 인묘진 위에 올라갔을 때의 갑목, 그러니까 갑인이나 갑진 정도 되겠죠. 또는 지지의 사오미 위에 갑목, 이제 갑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제 다음에 갑목이 가을의 환경에 있을 때, 즉 금의 환경에 있을 때, 신유술 환경하에서의 갑목, 그 다음에 해자축 환경하에서의 갑목이 같은 갑목이지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한국에 갖다 놨을 때의 모습과 미국에 갖다 놨을 때의 모습과 북한에 갖다 놨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부자인 환경에 갖다 놨을 때의 갑목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의 갑목, 곧 죽을 것 같은 위협스러운 환경 속에 갑목을 갖다 놨을 때, 또는 아주 평화롭고 별일 없는 평화로운 환경 속에 갑목을 갖다 놨을 때 같은 갑목이라도 그 갑목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도 날씨가 좋을 때 배터리 효율하고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효율하고 얘가 출력이 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12운성법은 천간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각각의 글자의 특성에 따라서 지지의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이 갑목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 갑신은 그러니까 십성의 생극재화적 관점에서 봐서도 사실 12운성을 굳이 들이대지 않더라도 갑목이 신금의 환경에 있다는 건 평관적 환경에서 지지가 위에 있는 갑목을 계속 극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떤 환경이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은 나를 좋아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막 나를 이렇게 으쌰으쌰 띄워주는 환경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종류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은 그곳에 가면 나를 비판해. 너 그따위로 살지 마. 너 똑바로 행동해.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있는데 둘이 서로 대립 관계야. 마치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뭐 한국의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런 관계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어. 그 환경에서의 민주당은 우호적인 환경에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일까? 매우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일까? 같은 거죠. 그랬더니 검찰이 좀만 잘못하면 날 잡아 가두겠대. 뭐 이런 부서 저런 부서 요런 부서 요런 부서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어.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감옥에 갈 수 있어. 행동을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런 환경 같은 게 일종의 절지에 앉은 환경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집권을 한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았어. 트럼프는 또 사건도 많이 저질렀고. 그런데 그 환경에서 살아남았어. 감옥에 안 가고 어떻게든 그 환경을 잘 피해 간 거야. 무죄 받은 것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권을 잡았어. 그랬더니 트럼프의 세상이 됐죠.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에서 행정부하고 다음에 이제 의회를 모두 장악을 했죠. 상하의원을 모조리 장악을 했어요. 트럼프가 뭘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 관세 20% 때려도 아무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캐나다랑 막 전쟁할 분위기대. 뭡니까? 알래스카로 가는 길을 캐나다가 끊어버렸어.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가려면 캐나다를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료 도로를 하나 개통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뭐 여건이고 없어도 그 도로를 타고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었는데 캐나다가 어젠가 엊그젠가 그 길을 막았답니다. 미국인 출입 금지.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 지금 캐나다 왜 이런 거야? 그랬더니 캐나다가 니들부터 왜 그런 거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니들이 먼저 우리를 배신했잖아.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이 갑신은 현재 갑목이 자기에게 매우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갑신일주, 이 갑신이라는 간지 자체에 붙어 있는 이 명리학적 수사어가 절처봉생이에요. 절처봉생이 뭐냐면 어떤 절망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 살아날 생명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갑목이 금에 의해서 이게 우리 갑목을 도끼로 찍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도끼밭에가 있는 갑목이야. 사냥꾼으로 치면은 지금 호랑이굴에 지금 들어간 건데 나는 총환자로 있고 여기 호랑이가 날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갑신이라는 간지에서 갑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처한 지지의 시 공간이 나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우호적인 공간이니 이런 공간에서 갑목이 살아남아야 한다와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에서 다양하게 비유를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볼 수 있겠죠. 가영?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고3 때 나온 영화인데 되게 감동적인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된 내용이 되게 보수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 되게 진보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문학 선생, 국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되게 어떤 보수적인 계급적 논리로 문학을 논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생각과 사상으로 글을 쓰고 문학을 논하라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거에 학생들이 열광을 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따르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는데 결국 그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잘리죠. 왜? 싹 하지 말란 짓을 하니까. 자, 보통 이 금이 상징하는 게 보수성이에요. 목이 상징하는 게 희망성입니다. 그러니까 목은, 이 금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고, 금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보고 미래 비전을 보고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갑신의 글자 자체는 두 개의 상반된 기운이 모여 있는데, 이 갑목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뭔가 희망과 꿈을 노래하는 동네에 가서 희망과 꿈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쉽지. 갑인이나 갑진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갑신은 희망과 꿈 따위 꿈도 꾸지 마 하는 동네에 가서 지금 희망과 꿈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의 신금 입장으로 보자면 요 갑목은 이상주의자나 미친놈 같은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몇 년 전에 이 중동 지역에 ISIS라고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는 1000년 전의 율법인 1000년에서 2000년 전에 나온 율법인 이 코란을 기준으로 신정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일체화시켜서 종교 교리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사회 풍습을 만들겠다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죠. 가장 위험한 사상이에요. 자, 인류의 암흑기가 언제 왔습니까? 중세시대에 왔죠. 중세시대에 왜 인류의 암흑기가 왔습니까? 신정 정치를 했기 때문이죠. 종교와 정치를. 그러면 이제 그 종교가 얼마나 보수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래요. 이제 IS는 1000년 전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한 거예요. 여자들은 전부 다 이 터본 같은 거를 써야 되는 거고, 학교도 가면 안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저기 운전면허도 줄 수 없고, 반드시 남자가 동행을 해야 되고, 인격으로 취급을 하지 않죠. 그 IS가 점령한 나라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영화들이 이후에 이제 나왔는데, 그 IS가 점령한 나라에서는 그 어떤 종교 음악 외에는 어떤 서양식 피아노나 음악을 하는 것 자체까지도 금지를 시키는데,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치 문화대혁명처럼 그 피아노나 악기, 뭐 춤추고 노래하는 모든 것을 다 금지시키는 IS 점령 지역 내에서 그 어떤 음악 교사가 그래 날 죽여라 하면서 마을 광장에다가 피아노를 갖다 놓고 거기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좀 있으면 IS들이 모두 몰려와서 그 사람을 학살을 하겠죠. 이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니까, 현대식 문화를. 그 영화의 후반부에는 이 특공대와 마을 주민들이 총을 들고 전부 숨어 있다가 한 명이 마을 광장에서 피아노를 치고 그 소리를 들은 그 IS 부대원들이 그 몰려 들어오는데, 그 IS 부대원들을 몰살하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야. 그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갑신은 마치 하지 말란 곳에서 갑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기도 하지만 숭고하기도 하고, 균형을 맞추는, 사실 돈키호테 같은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해서 이게 만약에 불이라 그러면 이거는 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게 의면 이건 불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준으로 맞추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게 갑을 마냥 좋다라고 얘기하기만은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외치며 데모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의로 평가받을,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민주화 사회가 됐는데 거기서 과거로 돌아가자. 우린 70년대가 좋았다 하고 해서 이건 좀 무모한 모습이긴 한데 왜 그럴까? 막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위아래가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갑신하고 을류가 모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같이 얘기를 하자면 갑신과 을류 중에서는요, 참고로 이렇게 말할게요. 을류는요, 유금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갑신은 나는 신금의 환경에서는 못 살겠다, 새로운 갑의 세상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갑신과 을류 중에서 누가 적응을 더 잘할까요? 라 그러면 을류가 훨씬 더 적응을 잘해요. 그 갑신,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일제시대가 벌어졌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겠는데, 내 총 맞아 죽더라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겠다. 총알이 날라오면 에이 못 살겠다. 만주로 도망가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요거는 약간 갑신에 가깝고, 일단 기회가 올 때까지 이렇게 조용히 숨어서
일단은 내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인 줄 모르게끔 일단 일본인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살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우리의 뜻을 펼쳐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을류에 더 가깝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천간은 양간하고 음간의 차이가 있는데 양간은 기상이 중요하고 음간은 실리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인 거죠. 독립운동하다 다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누구는 좀 살아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2차 대전 때 일본이 수세에 몰리니까 전투에서 일명 반자이 돌격! 오늘 밤 우리 죽자! 해가지고 기관총 앞에서 반자이 돌격을 했다? 이게 약간 그 양간의 기상이라고 한다면 안 돼! 반자이 돌격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저 미군을 이 섬에서 끝까지 우리는 물고 늘어져야 돼. 오늘 밤 우리가 다 기어나가면은 오늘 밤 전쟁 끝날 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미군이 이 섬에서 못 나가도록 우리는 전투를 해야 돼. 이게 그 일본의 이오지마 섬 전투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전에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을 할 적에 전세가 분리해서 이제 패배가 확실해진다 그러면 남은 병력들을 딱딱딱 모아서 환자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한밤중에 옥새 돌격을 했습니다. 장렬하게 죽겠다! 기관총 앞에서 돌격을 했죠. 미군은 아유 감사 땡큐 오늘 밤 전쟁 끝이네 하면서 기관총으로 싹 쓸어버렸어요. 자, 그런 사건이 많이 지속이 되니까 전쟁 후반에 가서 일본 입장에서는 좀 깨어있는 장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의미한 반자이 돌격은 소용없다. 한 명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반자이 돌격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미군을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 때 일본군은 반자이 돌격을 안 하고 끝까지 동굴에 숨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그 미군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섬과 섬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전투가 바로 이오지마 섬 전투입니다. 그래서 공격군과 수비군이 거의 비슷하게 사망하거나 비슷하게 다친 거의 유일한 전투로 남는 게 그 이오지마 섬 전투죠. 그러니까 을목은 이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무슨 느낌일까? 그 고정 간첩 같은 약간 그런 암약 간첩이랑 고정 간첩 현지화 돼가지고 현지인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 자,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도 들어오자마자 그 세균의 독성을 막 드러내는 세균이 있고 어떤 세균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몇 년을 잠복하다가 우리 몸이 허약해졌을 때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세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이런 애들.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잠복을 해서 저는 나쁜 애가 아닙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해서 이 항체를 피해 다니다가 우리의 몸이 아주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때다! 다 때려 부셔라! 여기 막 종기가 나거나 여기 뭐가 막 피어오르고 피부에 뭐가 올라오고 되게 야비하네. 근데 누가 똑똑해? 걔가 똑똑한 애야. 대상포진은 증세가 안 나타나서 자기가 대상포진 걸린 줄도 몰라. 그러다가 피곤하면 그때 온몸에 자기가 좀 일일만 하면 나타나지. 을류는 대상포진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을류일주들이 싫어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갑신보다는 을류가 편관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 을류는 마치 자갈밭에 올라온 잡초 같은 모습이라서 밟으면 또 일어나고 밟으면 이렇게 휙 누워있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죠. 갑신은 밟으면 부러지죠, 잘. 부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부러져도 다시 일어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갑신일주하고 을류일주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와 특성을 잘 부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오뚜기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몇 번의 사업 실패도 기필코 일어나요. 크게 성공하였다. 어떠한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나는 결국 죽지 않고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는 내 사명을 마치겠다. 오늘 샘플로 보여드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갑신일주 대표인물 일론 머스크. 제가 이분의 사주를 직접 본 건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출생일이 비교적 정확하게 양력으로 나오는 편이라서 출생일이 갑신일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하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탄하게 올라온 사람이 아니죠. 올라갔다 자빠졌다가 올라갔다 자빠져서 올라가죠. 저 인간 사이코 아니야? 갑자기 뭔가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죠. 뭐 화성에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둥.
한 십몇 년 전에 전기차가 뭐야 하던 시절에 난 전기차로 세상을 제패할 거라는 둥 그런 얘기를 했다가 몇 번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나는 로켓을 쏴서 다시 회수를 할 거라는 둥 해서 몇 번을 터트려 먹더니 정말로 다시 회수되는 로켓을 만들어냈잖아요. 자, 아마 갑신일주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현 시대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자 갑신일주가 미션을 잘 수행을 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근데 이분 하도 괴짜라 요즘도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심장약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걔는 막 2배로 올라갔다, 막 50%가 떨어졌다, 또 다시 위로 솟구쳐 올라갔다, 또 50%가 떨어졌다가 간이 약한 사람은, 간담이 약한 사람은 테슬라 주식에 쉽게 접근을 못하죠. 뭐 이런 갑신일주 이런 분도 있고요. 이 친구는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상담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 을해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31살이에요. 만으로는 지금 29, 30 정도 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대학교도 사업 특채로 꽤 괜찮은 한양대에서 일종의 특별한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이렇게 특채를 하는데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옵니다. 왜 고등학교 때부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청년 고등학생 사업가를 시작을 해서 그 사업 아이템들이 되게 잘 맞아서 대학교도 특채로 들어가고 이후에 20대부터 스타트업 회사의 사업본부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25,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25, 6부터 이 친구는 사업본부장을 하다가 뭐 대표하고 싸우고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된 회사의 대기업에 또 특채가 됐다가 3개월 만에 또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전이니까 28, 9, 만 나이로는 27, 8살 나이에 그 몇억 원의 사업 투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한 친구인데 이게 대단한 친구죠. 근데 이 사주 보세요. 사실 우리는 이 사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지지에 절지, 태지, 뭐 절지, 사지, 묘지 있으면 망한 사주거나 뭐 안 좋은 사주거나 뭐 이런 형태로 보는데 이런 사주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주의 기본 베이스가 불리한 구조로 시작하는 사주들이에요. 불리한 구조.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어느 정도 감당해내고 이겨내면 그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사주죠. 이 사주는 정말 입지전적인 사주입니다. 이건 이제 을류일주 시간에 잠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갑자년생이니까 현재 한국 나이로 41살, 만 나이로는 39, 40 정도인데 저하고 8년 전인가 상담을 했던 손님인데 그때 2016년에 상담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분은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고시도 합격을 하고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를 딱 시작하자마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다시 법대를 가야겠다 해가지고는 다시 대학을 법대로 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사법연수원까지 다 나와가지고는 다시 이번에는 변호사가 된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2016년경이면 이분이 30대 중반 정도인 건데 그러니까 대단하죠. 원래 의사 되려면 20대 후반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두 번 재수하면 30대는 기본으로 넘어가는 거고. 원래 변호사, 판검사 되려 그래도 법대 나와야지, 사법고시 해야지, 사법연수원 나와야지. 뭐 그것만 해도 뭐 한 7, 8년에서 10년 걸리. 논스톱으로 가면 혹시 7, 8년 걸릴 수도 있겠다고. 기본 10년이잖아요. 근데 벌써 36, 7에 의사고시 다 패스하고 사법고시 다 패스해서 변호사를 개업하는 시점에서 저 언제 변호사 개업 사무실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의 모든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병신년 9월 신월에 병신월에 개업하십시오 해서 병신월에 자기 사무실을 개업을 하신 분이세요. 이거는 일단 을류일주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샘플 사주들만 봐도 대체로 이 을류일주는 어떤 영혼들이 선택을 하는 일주들이냐면요. 모험적인 영혼들이 반쯤 정신 나간 모험적인 제가 좀 말을 좀 재밌게 하느라 세게 하는 거예요.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을류일주나 갑신일주는 정신 나가게 모험적인 영혼들이 극한의 환경에 자신을 내몰아서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쾌감을 느껴보면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겠다 하는 영혼들이 선택하는 일주들이에요. 이 사주 보세요. 이게 명리 쪽에 좀 정치인 사주를 풀어본 분은 아마 이 사주가 누굴지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우리 정치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을주일주에 유금을 쫙 깔았는데 보자고 이게 지금 겨울의 을목이 겨울과 봄에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라라는 이 사주 자체의 환경 자체가 그쵸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사람이죠 지금 현재.